심장마비가 갑자기 일어났을 때 당신이 완전히 혼자라면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무서운 생각이지만 불행히도 이런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자주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있을 거라고 믿거나 누군가가 도와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처음 몇 분이 가장 중요하며 당신이 무엇을 하거나 하지 않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혼자 살거나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내는 경우에도 빠르게 행동하고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안다면 심장마비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단계들은 간단하고 실제적이며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의학적 훈련이 필요 없습니다. 고급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준비되어 있고 침착함을 유지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단계별로 설명할 것입니다. 초기 증상을 인식하는 방법, 즉시 무엇을 복용해야 하는지, 심장이 너무 무리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 그리고 도움이 필요할 때까지 버틸 수 있는 작은 행동들까지.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마지막 몇 단계는 사람들이 가장 잊기 쉬운 부분이지만 실제로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당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배우기에 너무 늦기 전에 시작합시다. 첫 번째, 가장 초기의 경고 신호를 인식하기. 혼자서 심장마비를 이겨내기 위한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는 그것이 어떤 느낌인지 아는 것입니다. 가슴뿐만 아니라 몸 전체에서 느끼는 증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화에서처럼 극적인 가슴 통증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실제 심장마비는 종종 훨씬 더 미묘한 증상으로 시작되며 이러한 초기 신호는 무시하기 쉽다가 너무 늦어버릴 수 있습니다. 당신이 찾아야 할 것은 가슴 중앙에 깊고 불편한 압박감이나 조이는 느낌입니다. 누군가가 당신 위에 앉아있는 듯하거나 가슴이 천천히 시멘트로 채워지는 느낌일 수 있습니다. 이 느낌은 오갔다가 다시 나타날 수 있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분 이상 지속되거나 반복된다면 망설이지 마세요. 다른 초기 신호로는 가슴 통증 없이도 숨이 가쁜 증상이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있는데도 언덕을 오른 듯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팔, 어깨, 목턱에 통증을 느낍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어지럽거나 식은땀을 흘리거나 메스꺼움과 형이증을 느낍니다. 특히 고령자나 여성의 경우 통증이 가슴보다는 등이나 위의 압박감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74세 리처드 씨는 주방 테이블에 앉아 있을 때 쇄골 아래에서 이상한 조임, 거의 속쓰림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곧 숨을 깊게 쉴 수 없었고 손에서 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모든 심장마비가 통증으로 시작되지 않는다는 글을 읽은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무시하지 않고 행동했습니다. 그 결정이 그의 생명을 구했을지도 모릅니다. 몸은 종종 큰 소리로 외치기 전에 속삭입니다. 심장마비에서는 그 속삭임이 손상이 시작되기 전에 행동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전형적인 가슴을 움켜쥐는 극적인 상황을 기다리면 이미 너무 늦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음번에 무언가 이상하고 특히 압박감, 숨가쁨, 비정상적인 피로가 함께 나타난다면 하던 일을 멈추세요. 참으려 하지 마세요. 속쓰림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속이지 마세요. 경고 신호를 인식하는 것이 생존을 위한 첫 번째 기회입니다. 작게 느껴지더라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세요. 당신의 생명이 거기에 달려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즉시 응급 서비스에 전화하기. 심장마비가 시작되고 있다고 의심되는 순간 망설이지 말고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119에 전화하는 것입니다. 증상이 사라지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스스로 운전하려 하지 마세요. 과민 반응이라고 생각하지도 마세요. 응급 서비스에 전화하는 것은 도움을 받는 가장 빠른 방법일 뿐만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일입니다. 심장마비는 걸어다니며 털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이 중요합니다. 심장 근육이 산소 부족에 시달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손상은 더 커집니다. 하지만 클시다오에 전화하면 전문가들이 당신에게 오는 동안 이미 준비를 시작합니다. 그들은 장비, 약물 그리고 병원으로 가는 길에 심장이 멈추더라도 당신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증상이 빠르게 악화되는 경우 자력으로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직접 운전하려는 것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가장 위험한 선택 중 하나입니다. 의식을 잃거나 사고를 일으킬 수 있으며 치료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당신에게 오게 하세요. 78세 린다 씨의 사례를 생각해 보세요. 그녀는 왼쪽 어깨에 이상한 통증을 느끼고 곧 메스꺼움과 식은땀이 뒤따랐습니다.
아들에게 전화하려 했지만 간호사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혼자 있고 심장 마비일지도 모른다면 먼저 멜뷰께 전화하세요. 가족과는 나중에 이야기하세요. 그녀는 전화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증상이 심해졌지만 팀은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그녀를 안정시켰습니다. 그 전화 한 통이 그녀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심장 마비인지 확실하지 않더라도 도움을 요청하는 데 주저할 필요는 없습니다. 디스패처는 그것이 다른 문제로 밝혀지더라도 화를 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도움을 보내지 않아 생명을 놓치는 것보다 당신이 필요하지 않은 도움을 보내는 것을 선호합니다. 특히 혼자 사는 경우 쉽게 닿을 수 있는 곳에 전화기를 두세요. 증상이 나타나서 명확히 말할 수 없다면 응급 호출 기능을 누르세요. 일부 전화기는 잠금 상태에서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단축키가 있습니다. 그 위치를 익히고 사용하세요. 세 번째, 아스피린을 천천히 침착하게 씻기. 응급 서비스에 전화한 후 당신이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행동은 간단합니다. 아스피린을 씹는 것입니다. 삼키지 말고 씹으세요. 손이 떨리더라도 천천히 하세요. 알레르기가 없고 혈액 희석제 복용으로 금기되지 않은 경우 표준 3효 20mg나 아스피린에 접근할 수 있다면 이 한 단계가 심장마비 생존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아스피린은 혈액을 묽게 만들어 심장마비를 일으키는 관상동맥을 막고 있을 수 있는 혈전을 늦추거나 방지합니다. 정제를 통째로 삼키는 대신 씹으면 더 빨리 체내에 흡수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는 귀중한 시간을 벌어줄 수 있으며 때로는 도움이 도착하기 전에 혈류를 일부 회복시킬 수도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다면 공복에 아스피린을 복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심장마비 상황에서는 혈전 위험이 그 우려를 훨씬 초월합니다. 또한 코팅되거나 지연 방출형 아스피린은 사용하지 마세요. 그것만 있다면 어쨌든 씹으세요. 효과가 최대한 빨리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72세 조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아침 그는 가슴에서 목으로 퍼지는 조임을 느꼈습니다. 주방 캐비닛에 아스피린 병이 있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는 구급대원을 기다리며 앉아서 하나를 씹었습니다. 나중에 심장 전문의는 그 한 가지 행동이 심장 근육의 손상을 줄였다고 말했습니다. 그 작은 알약이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게 했다고 했습니다. 혼자 산다면 아스피린이 쉽게 닿을 수 있는 곳에 있는지 확인하세요. 침대 옆 탁자, 주방 서랍, 심지어 지갑에 보관하세요.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디에 보관하는지 알려주세요. 이 작은 행동은 너무 간단해 보일 수 있지만 과학에 근거하고 전 세계 응급대원들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심장마비 초기에 아스피린을 씹는 것은 단순한 팁이 아니라 입증된 개입입니다. 그 결정적인 첫 몇 분 동안 병원에 갈 수 있느냐, 영영 가지 못하느냐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 앉거나 눕기. 도움을 요청하고 아스피린을 복용한 후 다음 임무는 간단하지만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움직임을 멈추세요.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자세로 앉거나 누우세요. 이건 걸어 다니거나 물건을 챙기거나 문을 여는 시간은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다면요. 추가적인 신체적 노력은 이미 산소 부족으로 고군분투하는 심장에 더 많은 부담을 줍니다. 이상적으로는 등을 받치고 발을 평평하게 두고 팔을 느슨하게 내려놓은 상태로 앉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구급대원을 기다리는 동안 심장의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어지럽거나 현기증이 느껴진다면 머리를 약간 높이고 옆으로 누우세요. 불편함을 억지로 참으려 하지 마세요. 다른 삶의 순간에서는 그런 태도가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지만 이 순간에는 감당할 수 없는 위험입니다. 도움을 요청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있는 것이 창피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착각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무언가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심장이 안정될 기회를 줍니다. 호흡을 느리게 하고 이미 제한된 산소 공급을 소진하지 않도록 합니다. 81세 앨리스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녀는 가슴을 가로지르는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첫 본능은 주방을 정리하고 자신을 추스르는 것이었지만 의사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심장 문제라고 생각되면 앉으세요. 다른 모든 것은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녀는 좋아하는 안락 의자에 앉아서 도움을 기다렸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그 고요함이 증상이 완전한 심정지로 악화되는 것을 막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 압박감, 숨가쁨, 어지럼증 같은 증상이 느껴진다면 하던 일을 멈추세요. 가능한 한 적게 움직여 안전한 곳으로 가세요. 가만히 앉거나 누워서 천천히 숨을 쉬고
몸이 단 하나의 임무에 집중하게 하세요. 생존. 팔걸이 없는 의자에 있다면 몸이 구부정해지지 않도록 하세요. 척추를 받치고 호흡을 열린 상태로 유지하세요. 자세가 편안하고 똑바를수록 심장이 덜 노력해야 합니다. 5번째, 응급 대원들을 위해 문 잠금 해제하기. 도움을 요청하고 자리를 잡은 후에도 힘이 남아 있다면 가장 도움이 되는 일 중 하나는 현관문 잠금을 여는 것입니다. 작은 단계처럼 보일 수 있지만 비상 상황에서는 몇 초도 중요하며 잠긴 문은 시간이 촉박할 때 치료를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구급대원은 필요하면 강제로 들어오도록 훈련받았습니다. 하지만 강제 진입은 시간을 더 걸리고 손상을 일으키며 당신이 입구 근처에 있다면 놀라거나 다칠 수도 있습니다. 미리 문을 열어두면 그들이 바로 들어와 즉시 치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간단한 행동은 몇 분을 절약할 수 있으며 이는 당신의 심장이 갖지 못할 수도 있는 시간입니다. 특히 아파트나 게이트 커뮤니티에 혼자 사는 경우 위기가 일어나기 전에 물류를 생각해 보세요. 문은 안에서 쉽게 열 수 있나요? 주소가 잘 보이나요? 근처에 누군가가 접근할 수 있는 여분의 열쇠가 있나요? 이런 것들은 갑자기 필요해질 때까지 급하지 않게 보입니다. 76세 폴 씨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 작은 콘도에 삽니다. 증상이 시작되었을 때 그는 119에 전화하고 아스피린을 씹고 문을 열었습니다. 모두 2분 안에 했습니다. 구급대원은 그 한 가지 행동이 30초 더 빨리 그에게 도달하게 했고 강제로 들어올 필요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게 내가 마지막으로 생각했을 일이었어요. 그는 나중에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제 시간에 도움을 받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문까지 걷는 것이 너무 위험하다고 느껴진다면 하지 마세요. 앉아서 호흡에 집중하세요. 하지만 문 근처에 있고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을 만큼 안정적이라면 문을 열어두세요. 스마트 잠금 장치나 의료용 열쇠 보관함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혼자 샀거나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요. 이는 작은 준비 행동이지만 당신을 구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당신은 준비되었고 당신의 몫을 했으니 이제 그들이 나머지를 할 차례입니다. 6번째, 전화의 스피커 또는 의료 아이디 기능 사용하기. 심장마비 동안 혼자 기다리고 있다면 전화는 단순한 통신 도구 이상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생명줄입니다. 그 순간에 가장 현명한 사용법 중 하나는 스피커폰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전화기를 꽉 잡거나 귀에 대지 않고도 응급대원과 손쉽게 대화할 수 있어 호흡과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는 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는 전화기를 귀에 대는 것조차 호흡을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스피커폰을 사용하면 신체적 부담을 줄일 뿐만 아니라 갑자기 너무 약해져서 말할 수 없게 되더라도 디스패처가 당신을 더 명확히 들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배경에서 당신의 상태를 들을 수 있습니다. 호흡 움직임, 심지어 목소리 톤까지. 그뿐만 아니라 모든 스마트폰에는 이제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응급 의료 아이디. 아이폰에서는 잠금 화면에서도 접근할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폰에도 비슷한 기능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곳에는 나이 알레르기 복용 중인 약물 의학적 상태와 같은 중요한 정보가 저장됩니다.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때 당신이 의식을 잃었다면 이 데이터는 시간을 절약하고 치료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79세 수잔 씨를 예로 들어보세요. 그녀는 도움이 도착하기 직전에 기절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전화기에 의료 아이디가 설정되어 있어 구급대원은 즉시 그녀가 당뇨병 환자이고 페니실린에 알레르기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는 그들이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약물을 주지 않도록 했고 전화기에 저장된 응급 연락처로 그녀의 딸에게 연락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정보를 설정하는 데는 5분도 걸리지 않으며 영구적으로 유지됩니다. 이름, 생년월일, 주요 질환, 복용 중인 약물 알레르기, 그리고 하나나 2개의 응급 연락처를 포함하세요. 이는 기술에 능통한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말할 수 없을 때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 심장마비의 첫 신호가 느껴진다면 스피커폰을 사용하세요. 연결을 유지하고 상대방을 믿으세요. 그들의 차분한 목소리, 꾸준한 지시, 그리고 지속적인 존재는 기다리는 시간을 덜 두렵게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도착하기 전에 무언가 일어난다면 당신의 전화기는 당신이 더 이상 말할 수 없을 때도 당신을 대신해 말해줄 수 있습니다. 7번째, 심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호흡을 늦추기. 심장마비 중에는 공황이 당신을 지배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쉽습니다. 가슴이 조이고 생각이 빠르게 흘러가며
매 초가 더 크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당신에게는 여전히 하나의 도구가 있습니다. 호흡입니다. 이를 잘 사용하면 신경계를 충분히 진정시켜 심장이 안정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통제된 호흡은 심장마비를 치료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움이 오는 동안 몸이 완전한 쇼크 상태로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불안해질수록 심장이 더 빨리 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호흡을 늦추면 그 리듬을 부드럽게 낮출 수 있습니다. 특별한 기술은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코로 약 4초 동안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세요. 잠시 멈추세요. 그리고 입으로 6초 동안 부드럽게 내쉬세요. 다시 해보세요. 그 작은 리듬에 집중하세요. 이는 몸이 안정될 수 있는 닻을 제공하며 스트레스로 인한 위험한 부정맥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83세 프랭크 씨의 사례를 생각해 보세요. 통증이 시작되었을 때 그는 두려움에 빠져드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건강검진 때 의사가 가르쳐준 간단한 호흡 운동을 기억했습니다. 그는 각 호흡에 집중하고 가만히 있으며 공황을 놓아주었습니다.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때 그의 심장은 여전히 불안정했지만 완전한 심정지는 아니었습니다. 침착해라, 살아남아라 라고 그는 나중에 말했습니다. 이 호흡은 언제든 연습할 수 있습니다. 쉴 때, 불안할 때, 심지어 TV를 볼 때도. 익숙해질수록 위급한 상황에서 본능적으로 그 호흡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호흡은 동맥을 고치지 않지만 시간을 벌어줄 수 있습니다. 산소가 흐르게 하고 심장이 버틸 수 있게 합니다. 때로는 도움이 도착하기 전 마지막 순간에 그것이 당신에게 필요한 유일한 이점일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세요. 살아남으세요. 마지막 생각. 결국 혼자서 심장마비를 이겨내는 것은 단순히 운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준비인식 그리고 침착한 행동에 관한 것입니다. 이 7단계는 각각 따로 보면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함께하면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강력한 연결고리를 형성합니다. 경고 신호를 인식하세요. 즉시 도움을 요청하세요. 가능하면 아스피린을 복용하세요. 힘을 아끼기 위해 앉거나 누우세요. 도움이 당신에게 쉽게 닿을 수 있도록 하세요. 전화기의 도구를 현명하게 사용하고 호흡을 늦춰 심장을 안정시키세요. 이 각각의 조치는 당신에게 조금 더 시간을 벌어줍니다. 조금 더 통제력을 줍니다. 각각의 조치는 중요한 것을 말합니다. 혼자 있어도 당신은 무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심장마비는 가장 무서운 고독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이 단계들은 당신이 단 한순간도 진정으로 무력하지 않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당신에게는 도구가 있습니다. 지식이 있고 이제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전에 고려하지 않았던 단계가 있었나요? 아니면 이제 새롭게 보이는 단계가 있나요? 이를 당신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공유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이는 당신의 생명을 구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명도 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아래에 댓글을 남겨 오늘 배운 한 가지와 이를 당신의 삶에 어떻게 사용할 계획인지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생각은 우리에게 중요하며 댓글을 읽는 것은 큰 동기와 격려가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우리가 계속해서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 정보를 제공하고 영감을 주도록 돕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